네, 자산운용사 시각에서 9월 시장을 전망하고 자산 배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의 눈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이분 제가 말씀을 사적으로 나눌수록 어떻게 저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논리가 이렇게 정연한지 모르겠습니다. 쿼터백 자산운용 조홍로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코로나 재확산 이후에 좀 시장이 조정을 받아서 야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시장이 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는 뭐 이제는 뭐 상시 가져갈 수 있는 변수가 된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해서 좀 경각심이 좀 낮아졌다가 다시금 확산되면서 조정을 좀 받았었던 측면이 있었고요. 결국에 시장은 펀더멘털을 주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타났던 조정은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시장의 주도주들도 다 영향을 받았었는데요. 뭐 메인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백신의 개발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은 뭐 추가적인 부양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뭐 거론이 되었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가장 큰 관건은 좀 과도하게 빠르게 올랐던 주식시장의 쏠림 그리고 과열이 좀 해소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좀 변동성 장세라고 보고 있고요. 9월 중에 이러한 변동성 자세는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펀더멘털을 반영해서 추가적인 강세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9월에 그 뭐죠? 고용 지표 보면 잘 나왔어요. 그렇죠? 잘 나온 편입니다. 그 정도면. 그런데 어저께 독일에서의 그 지표는 별로 좀 잘 안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면 이 투자 환경이 펀드멘탈하기에는 좀 나아진 걸로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하, 그렇게 보시는 네.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지난달 저희 경제지표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나눴던 얘기랑 크게 달라진 부분이 아, 없습니다. 그래요? 예. 네. 최근에 변동성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저희 쪽에서 이제 집계했던 9월의 신호는 여전히 8월과 같이 이제 긍정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제조업 PMI들, 그다음 지난주에 발표했던 고용 지표를 비롯해서 이제 글로벌 주요 지표들이 굉장히 예상치를 상회하는 견조한 수준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요. 뭐 일부 지표들이야 예상치를 미달할 수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 경제는 꾸준히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변동성 장세 때문에 조금 묻히긴 했지만 기업의 실적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줌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기업 실적 역시 굉장히 좀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네, 줌 잘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실적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네. 경기, 이익 관련된 이런 펀더멘털들이 지수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테슬라가 액면 분할했고요. 애플도 네, 액면 맞습니다. 분할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는 사실 S&P에 대비를 못했네요. 네, 편입 예,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S&P 500하고 나스닥이 뭐 예를 들어서 S&P 500 한 7% 올랐고 저번 달에 보면 그다음에 나스닥 한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9.6% 올랐습니다. 그런데 뭐 손정희 회장이 그 기술주 콜옵션을 샀다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다음에 시장의 변동성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재미있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뭐 사실인지도 모르죠, 사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기술주가 어저께는 이제 미국 쉬는 날이었지만 그 전에 또 뭐 1% 빠지고 대형 기술주가 많이 올라서 빠지는 겁니까? 뭐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단기적인 그동안의 상승폭 그리고 밸류에이션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실 게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그 과거의 테크 버블, 닷컴 버블이라고 하는 당시와 굉장히 달라진 게 지금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이라든지 현금 흐름 같은 그 펀더멘탈들이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만 앞당겨졌을 뿐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언제든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업종하고 기업들이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연준에서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를 발표한 이후에 장기금리 상승이 나타나면서 성장주가 일정 부분 꺾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견조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승세 여전히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상승세가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분이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오늘부로 현금이 생겼어요. 여태까지 투자는 못하다가 한 1,000만 원이 생기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주식을 사도 여전히 업사이드가 좀 있다. 오늘 신규로 들어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뭐 기본적으로는 주식 시장의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데 그 기본적으로는 저도 여전히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시점에 대한 분산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오늘이 가장 최저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쵸. 이제 일정 부분 주식은 여전히 업사이드가 살아 있다라는 관점에서 조금씩 편입을 늘려가시고 혹시 편입 이후에 조금 더 하락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이때는 추가적인 현금을 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매집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현금 비중을 좀 높여야 된다는 말도 있고요. 그건 사람마다 좀 틀리고 전략가마다 좀 틀리죠. 우리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제가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지금 주식을 살라고 그럽니다. 그럼 현금 비중을 얼마 남겨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뭐 저희 쪽의 자산 배분 전략에 기대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러면요? 예. 예. 그 저희는 이제 주식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외 채권 아니면 금이나 다양한 원자재에도 투자하고 역시나 현금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은 한 30에서 40% 정도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말씀 주셨으면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는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걸로 담아 놓으셔야 이제 업사이드를 노릴 수 네.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기타 그 외의 자금들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현금도 마련해 놓으시면서 금이나 채권은 최근에 장기 금리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만기가 긴 채권보다는 네. 물가 연동채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단기 채권들을 활용해서 분산 투자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그럼 조홍래 쿼터백 자산운용 대표님께서는 여전히 네. 주식만이 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좀 분산 투자를 해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한번 뭐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2차 팬데믹이 왔다고 치고요. 예, 이제 그게 없어졌다고 치고 이제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틀릴 수 있지만 저 항상 틀립니다. 내일 모레 정도 되면 100명 이하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3차 팬데믹을 또 준비해야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백신이 나오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바꾸시겠습니까? 주식 쪽에서 백신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백신의 그 출시 시기도 중요하고 이제 네네. 백신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가 눈여겨보고 있는 미 연준이 보고 있는 네네. 경기 회복을 이끌 것인가에 대한 시차가 존재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코로나 사이클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출시됐다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좀 뭐 전통주로 다시 간다든지 네네. 코로나가 종식되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네네. 실제 효과를 확인하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기 위한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합니다. 중국 말이죠. 네. 중국 수출 수입 데이터 보셨어요? 네. 굉장히 잘 나왔죠. 작년부터 잘 나왔습니다. 네. 이 코로나랑 전혀 상관없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노팜, 영어로 말하면 사이노팜인데 어쨌든 시노팜에서 3,000명 그 동료들, 친척들 다 맞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뉴스는 아직 못 봤지만 제가 알기로는 오늘 중국에서 뭐 코로나 19에 대한 뭐 승리를 선언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뭐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일단 종식 선언을 했던 부분들도 긍정적일 것 같은데요. 중국은 눈여겨봐야 될 게 문제의 근원지로 인식이 됐던 국가였습니다. 그 그렇죠. 얘기는 먼저 두들겨 맞았고 네네. 먼저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같은 경우들도 굉장히 훼손되었다가 기저효과라고 하죠. 이제 네. 떨어졌던 부분에서 많이 올랐던 측면 때문에 네. 중국은 이제 여기서 탈출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네. 대표적인 신흥국이긴 하지만 중국이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이제 모든 시각을 바꿔서 이제 코로나는 종식되었고 기존에 이제 유행하지 못하거나 눌려있던 섹터로 이동을 한다든지 포트폴리오를 전면 개정해야 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아직 아직 안 나왔잖아요. 이제 뭐 다음 달에 나온다고 치고 근데 아직 9월이니까 그럼 새롭게 9월달에 좀 편입해서 조금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자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소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저희 이번 9월 리밸런싱을 하면서 좀 특징적인 종목이 두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네네, 하는데요.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MGK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게 미국에 상장된 ETF인데 이제 뱅가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 메가캡 그로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형 성장주가 될 텐데요. 초대형 성장주죠. 초대형 우리나라. 성장주죠. 그렇습니다. 예, 메가캡이니까요. 이제 예. 그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모두들 아시는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이제 구글의 알파벳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네. 그래서 뭐 미국의
어벤져스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좋은 종목들을 모아놨던 그런 ETF라는 점에서도 흥미롭지만 네네.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주도주들이 꺾인 게 아니냐, 이제 기술주들의 좀 분기점이 온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우려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네네. 저희가 오히려 편입비를 늘렸다는 점에서 저희의 네네. 시각을 잘 대변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조은혜 대표님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애플이나 테슬라나 네.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등등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네. 여전히 업사이드가 많이 남았다라고 확신이 있으시니까 이걸 편입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뭐 데이터상으로 관측되는 부분은 여전히 마가처럼 고객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네네네.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네네. 그런 종목들이 여전히 좀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의 상승폭도 우려가 되실 수 있겠지만 네네. 여전히 좀 업사이드가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라고 보고 남아있다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 뭐 이거는 원고에는 없지만 제가 질문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2달 있으면은 선거예요. 네. 그리고 바이든이 뭐 앞선이 뒷선이 하는데 그래도 조금 앞선은 있죠. 네. 그럼 바이든 하면 사실은 2천억 불, 2천억 불 맞습니까? 2조 달러. 2조 죄송합니다. 달러, 예. 2조 달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2,400조의 네.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한다. 아니면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 재생에너지가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요. 지금 재생에너지에 우리가 그 뭐 여러 가지 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여기서 이건 말이 안 된다. 100배가 올라갈 것인데 앞으로 업사이드가 훨씬 많이 남았지만 주가 약간은 뭐 코렉션이 있을 수 있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이 어떠세요? 기본적인 전망은 뭐 ESG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대선 후보 중에 누가 뭐 당선이 되냐에 따른 것보다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향후 나아가야 될 방향을 봤을 때 재생에너지를 비롯해서 네네. 현재 주목받고 있는 업종이나 테마들은 계속해서 좀 방향이 우상향하면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 9월에 무슨 어떤 변수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매번 같은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네. 일단 아직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글로벌 전 지역에 걸친 코로나 확진세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대선에 대한 공약 아니면 청문회 아니면 각종 TV에서의 그 발표 정책들을 뭐 계속해서 비교해 보면서 시장의 변수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최근의 하락을 좀 견인했다라고 보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의 상승, 네네. 이에 따른 장기 금리 상승이 어쩌면 쉬어가고 싶은 주도주들의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게 더 연장이 될 것이냐가 어쩌면 좀 조정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조정이 나타난다고 해도 이건 일시적인 좀 건강한 조정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회를 틈타서 오히려 좀 담고 싶었던 종목을 좀 더 늘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 시청자들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네. 그게 조금 많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주식을 좀 담는 기회로 삼아라 이 말씀이시죠? 뭐 한 가지 지표에만 기댈 수는 네, 없겠지만 그렇죠. 예, 네. 그 어쩌면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0.5에서 0.8로 굉장히 급하게 올라갔거든요. 네네네. 이게 뭐 체감적으로는 낮게 보이실 수 있겠지만 네네네. 변화율로만 보면 굉장히 급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안정이 되고 정책이 나왔던 것들이 굳이 이제 할인율이라든지 성장률을 좀 디스카운트 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구나라고 네네네네. 생각이 된다면 이때는 다시 기존의 주도주를 담을 만한 신호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쿼터백 자산운용 조홍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